Ladies and gentlemen, KBS Cool FM, Mr. Radio. Hey, hey, ho, ho, Mr. Radio, Mr. Radio. 김정훈과 유영석의 Mr. Radio, Mr. Radio. (89.1) KBS 쿨 FM 김장훈 유영석의 미스터 라디오 3부 첫 곡. 자, 이적 씨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이 노래요? I'll be missing you. 팝 데디. 앞으로 그 팝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이제 발음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옆에 써놓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제가 그 DJ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까 옆에 앉았는데 마음은 편했는데 뭔가 제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참 이게 묘한 느낌이 있는 게 제가 데뷔를 라디오 이렇게 출연을 유영석의 FM 인기가요. 네. 처음으로 완전 초짜신인 때 했잖아요. 그렇죠. 예. 패닉 시절 네, 때. 공개 방송도 예. 맞아. 제가 처음 한 공개 방송이 FM 인기가요고요. 그랬다, 스튜디오 진짜. 출연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때 신인 초대석에 나왔는데 유영석 씨가 전 보이지도 않는 후배니까 지금 저 자세가 아니라 역시 여기 말은 안 지요. 약간 이런 자세로 이렇게 앉으셔서 너희는 돼. 너희 되는데 내가 500원 걸게. 그때 진짜 저한테 500원을 주셨어요. 그 됐잖아. 그래서 그때 너무 진짜 그 500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뭐 농반 진반이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선배님이 인정해 주면 잘 되겠다. 그리고 김진표 씨랑 이제 돌아가면서 막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버벅이는 유영석 씨를 아니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도 나고 뭐 이적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배들 얘기를 했는데 꼭 맞추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본 소리였거든요. 늘 500원씩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어떻게 박재희 씨가 문자 네. 좀 잠깐 소개할까요? 박재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오빠가 가려는 사람을 붙잡다니 유영석 인생의 오늘이 굴욕이네요. 나름 신선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푸라기로 잡듯이 허겁지겁 저를 붙잡으셨어요. 저는 오늘 방송을 캡처해서 제가 나가는 모든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 단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한 이미지가 그 많이 퍼져서 저는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재수없습니다. 조환진 님이 15년 동안 영석오라비의 뻔뻔함과 재수없음이 익숙해 왔어요. 제발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방송 너무 처절해요. 8924님이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잠시 광고 듣고 오늘 또 이 3, 4부에는 코너가 있어요. 김범수 씨, 화요비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다. 김정은과 유영석의 미스터 라디오. 알퐁스 도대의 소설 별에 보면은 소나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지 못한 주인집 아저씨가 양치기 소년과 함께 밤새 별을 보며 얘기하다가 이 양치기 소년의 어깨에 기대서 이쁘게 잠이 드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야 뭐 아가씨한테 반했으니까 당연히 좋았겠지만 아가씨는 왜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굳이 밖으로 기어나와서 양치기 소년의 어깨에 기댔을까? 정말로 소나기 때문에 집에 못 간 걸까? 이거에 대해서 이 화요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양치기 소년을 직접 봐야 되고, 나 안 보고 싶은데. 양치기 소년의 발육 상태와 근육 분포도, 그리고 얼굴 호감도에 따라 주인집 아가씨가 작정하고 안 내려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집 아가씨라고 무조건 순수하고 도도하다는 편견을 버리시라고요. 게다가 또 밤에는 내 맘이 아니잖아요. 아이, 그리고 일단 그 소설의 화자가 양치기 소년이야. 소설 자체가 전부 거짓말일 수가 있어. 이 당사자 말고는 알 길이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김범수 화요비의 르뽀 르뽀 빠라바라밤. 르뽀 빠라바라바라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김범수 씨 그리고 화요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왜 웃으셨어요? 저는 이런 제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지만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듣던
좀 카리스마 넘치고 예. 장난기 섞여 계시던 예. 그 유영석 씨의 그 모습이 나도 미치겠어 지금. 근데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자리 하나 이렇게 옮긴 것 뿐이잖아요. 일이 있어요? 예. 예? 무슨 일이?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지금 여쭤보고 아니잖아요, 싶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조금씩 적응이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DJ라는 그거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뭔가 DJ라고 이렇게 딱 유영석, 김정은의 미스터 라디오 여기서부터 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내가 잘못하는 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말고 분위기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몰고 가요. 지금 살아나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런 멘트를 해줘야지. 아직은 안재욱 차태현의 미스터 라디오 큐시트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타 DJ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이적 씨하고 정재영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해요? 예. 요비 씨는 뭐 잘 아는 편인데 네. 범수 씨는 네.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마주쳤어요? 한두 번밖에. 예. 예. 뭐 저도 이렇게 막 방송을 막 이렇게 뭐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인사를 드릴 기회도 없었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근데 저는 네. 너무 뵙고 싶었던 사실 뮤지션이 또 선배님들이 그래서 사실 뭐 범수 씨는 이제 이적 씨의 음악이나 정재영 씨의 음악을 듣고 자란 그럼요. 세대잖아요. 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듣고 이제 크긴 다 컸는데 그래도 예, 음악적으로는 계속 예. 자랐던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고 또. 예. 요비 두 씨는 네. 저도 그 몇 번 예전에 방송을 좀 했었는데 네. 아까 저한테 치신 멘트처럼 굉장히 그 독특한 멘트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죠. 걱정이 돼갖고. 무슨 걱정? 아니요, 제가 무슨 일인가 몰라서 혹시 실수하고 있나, 제가요. 실수는 오늘 제가 다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요. 이영석 씨 집에 우한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요. 긴장해서 그러세요. 진짜 긴장해서. 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두 분은 유영석 씨랑은 친하신가요? 저도 오늘 초면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유영석 씨가 아니다. 몇 번 뵀었다. 예. 친한 가수가 네.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다들 그렇게 피하시고 예. 아, 유영석 씨만을 생각해보니까 가까이 저희 하려고 하지 않고 방송도 몇 번 라디오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했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너무 이제 그 다르셔가지고 마치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 그 모르는 네. DJ가 왔는데도 제가 긴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드폰을 양손으로 잡고 계신 이 손이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계속 떨리고 계세요. 아니 이게 그 계속 손은 못 원래 잡고 그 손은 원래 떨려요. 그 손은 뭐 원래 오늘 그 피아노 원래. 뱉을 때도 예. 그 떨리는 손으로 그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 술을 끊으세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냥 살짝 그런 거 약간 떠는 건 예. 원래 떠는 것 같고 예. 굉장히 지금 DJ 유영석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난 지금 밖에 김홍철 프로듀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자체가 되게 부담이야.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공목은 노래는 슈퍼주니어 해피의 유리왕. 슈퍼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요리왕이라는 곡이었어요. 자, 김장훈, 유영석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은 저 혼자, 유영석 혼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르뽀, 빠라바라바라밤, 김범수 씨, 그리고 화요비 씨,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두 분, 정재영 씨, 이적 씨 나오셨고요. 지금 콩 게시판에서 저는 사정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내가 스파주니어라고 그랬대. 스파주니어. 이게 슈퍼주니어가 아니라요. 슈퍼주니어 멤버에서 또 해피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한 건데. 아, 그래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네.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이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슬프게 들린다고요. 우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님 힘 좀 내세요.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항상 편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긴장이 됩니다. 편하게 들어왔는데. 청취자가 긴장하는 방송. 그나저나 이 코너는 뭐 하는 코너인가요? 르뽀 빠라바라바라밤. 역시 야. 현역 DJ는 코너를 물어보는구나. 예.
딱 저기 필요한 김범수 씨, 예. 이 코너는 무슨 코너인가요? 아, 이거 제가 답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예. 네. 여기 이제 사실 그 제가 처음에 투입됐을 때 왜 과연 저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왜냐하면 저는 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예. 그 뮤지션들은 밤에 예. 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가사 체크하고 음악 체크하고 이렇게 아침에 작곡가들한테 전화해서 욕 먹고 뭐 이런 좀 스타일인데 네. 군대 또 갔다 오고 나서 또 더 발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예. 아 그럼 저기 이적 씨랑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저도 아침형 정말요? 인간이에요. 아, 그거 참 좋은.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오늘 7시 45분 기상.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너라고요? 참 무슨 코너인가요? 네, 저도 지금 감을 잃어가거든요. 이 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재밌는. 밤에 관한 예, 얘기. 예, 그렇죠. 예. 화요일 씨는 어때요? 그 밤 시간에 그럼 좀 익숙하십니까? 네, 저는 야 동틀 때 자요. 그건 저랑 좀 비슷하시군요. 예. 그래서 여름이 좀 고통스러운 것. 아닌데요? 동이 빨리 트니까. 아 맞다, 그건 그래요. 그죠? 그리고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구나. 동이 빨리 떠갖고요. 빨리 트니까.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땐 멀었는데 아직. 잘 땐 멀었는데. 네. 왜 이렇게 두 분의 대화가 어색하죠? 이 어색감까지도 제가 만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저희는 늘 이랬어요. 둘은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연을 좀 소개해서 빨리 풀어가죠. 예, 예. 이게 지금 읽는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혜정 씨 사연입니다. 예. 제 남편은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만 되면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혹시라도 제가 나가면은 대문을 잠궈버리죠. 하지만 저에겐 잘 굴러가는 잔머리가 있었으니 장독대를 놓는 저희 집 옥상이 옆집의 뒤쪽 담과 연결돼 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옆집에 담을 걷다 보면은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고 계단 옆에 쪽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저희 집인 양 그 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담을 걸어서 저희 집 옥상으로 오면은 돼요. 애엄마가 방에 그 담 위를 걸어 다니는 걸 누가 본다면은 밤에 담 위를 걸어 다니는 걸 누가 본다면은 깜짝 놀라겠지만 가끔씩 밤에 친구들과 한잔 하고 싶은 거는 애엄마도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저만의 루트를 통해서 나갔다가 옆집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헉 이럴 수가. 웬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웬 동네 떠돌이 개가 쪽문 옆에서 목청껏 짖고 있더군요. 지네 집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짖는지. 어쨌든 저는 성깔 안 좋은 옆집 아저씨가 깨기 전에 얼른 저희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깜짝 놀란 남편은 대문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너 언제 기어 나왔냐? 내가 문 안 열어준다고 했지. 네가 알아서 들어와. 저는 갑자기 주먹만한 개한테 쫓긴 것도 서러워지고 남편도 미워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문 열어달랬어? 마당에 있는 사다리문 밖으로 내달라고. 어쭈, 야, 네가 와서 가져가. 문을 열어줘야 가져가지. 제 말에 남편은 대문을 벌컥 열더니 사다리를 가져가라고 했고 저는 씩씩대며 마당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들고 다시 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왕 마당까지 들어온 거 집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남편한테 냅다 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쭈, 이게 어딜 들어가? 남편은 몸을 붕 하고 뛰어서 저를 잡더니 사다리와 함께 저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고 결국 저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서 거의 울면서 대문 바로 옆 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남편은 대문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봤고요. 진짜 20년 전에 사춘기였으면은 그냥 지사에서 안 들어가. 하고 가출했을 텐데 이젠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굴욕적인 사다리 타기였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밤만 되면 쪽문 옆에서 자는 강아지와 안면을 트려고 하는데 이 무식한 개가 볼 때마다 저를 새로워하네요. 당분간 담타기는 보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혜정 씨의 사연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남자들이 그 여자분들이 밤에 나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밤에 그 많이 활동들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습관이라는 게 왜 웃어 자꾸. 그렇죠. 왜 웃어. 아니요, 좋았어요. 진행해봐. 진행해봐. 지금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계속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편분들이 좀 네네. 이해를 해주실 그렇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네. 김범수 씨가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결혼했는데 네. 그 아내 되신 아내가, 분이 네. 그런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미스 때 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보통 이렇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네. 이렇게 좀
좀 자유분방했던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드밴티지를 좀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당신이 그래도 저기 뭐 미스 때 한 3시에 들어왔어. 3시에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니까 한 1시까지는 그래도 들어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이렇게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똑같이 생활해버리면 또 너무 또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밤에 또 생활을 잘하고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 시간에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좀 빨리 가죠. 밤에는. 굉장히 빨리 가고 네. 뭐 석잔까지는 그냥 느리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역시 술이 문제군요. 쏜살같이 달리기 한 잔 때문에 마시고 시계 보면 30분씩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새 동트고 이래갖고 그 새벽 1시에 들어가긴다는 걸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밤 시간에 익숙한 요비 씨는 그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말 하기 전에 안 나갈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 완벽한 아내가 될 그럼요. 거거든요. 네. 저런 말 해가지고 완벽하신 게 되는 아니에요. 분은 못 봤어요. 좀 두고 보시면 되잖아요. 나가도 안 나간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술도 집에서 드시면 되고. 그럼. 네, 집에서 부르면 되죠. 동틀 때까지. 그래도 또 이 밖에 마시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나가면 밤이 아침이 된다. 유영석 씨는 형수님은 밤에 안 나가세요? 나가요. 주로 어디로 이렇게? 그게 가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네. 혼자서는 좀 아이들과 놀기가 힘드니까 이제 네. 아주머니를 좀 불러서 같이 이제 뭐 영화도 한국 영화 또 보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죠. 그럼 나갈 때는 이제 1시까지 들어올게. 뭐 12시까지 들어올게. 애들 자기 전에 들어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침 식사를 우리끼리 하는 게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재밌니?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누가 DJ가 다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게스트를 야. 하면서 예. 이렇게 예. 다 해야 되네. 그걸 김장훈 씨가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최고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 아니 좀 그래도 지금은 우리 스태프들이 앉았어 자리를. 네. 재밌어졌어요. 아까는 예. 우리 엔지니어 분까지 일어서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힘이 빠져서 앉으셨다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 생각에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 광고 듣고 오죠. 예. 80.1 KBS 쿨 FM 네, 광고가 살려. 김정은 이윤석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 코너죠. 김범수 씨 그리고 화요비 씨 나오셨어요. 자, 다음 사연 읽죠. 요비 씨. 네. 조모 씨 사연이고요. 저는 밤에 자다가 가위에도 가끔 눌리고 헛것을 잘 보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땐 언니와 한 침대에서 잤는데 가위에 눌리는 기분이 들길래 몸을 틀어서 벗어났더니 저 언니의 사이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듣기도 했고 한 번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웬 할아버지가 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가더라고요. 아침에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는 안 그래도 가위에 눌렸다고 했고 그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지나치듯 아빠한테 하시는 말씀. 어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다 왔잖아. 근데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안 씻었더니 좀 찝찝하네. 그 얘기 듣고 저희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헛것을 봤는데 어릴 땐 주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흰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보고 평상복을 입고 있거나 아주 옛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멀찌감치 서서 쳐다보다가 희미해지거나 쓱 지나갔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거의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목말라.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눈을 밤쯤 떴다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흰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정통 귀신에 놀란 전 엄마야! 하고 꽥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외마디 비명소리와 큰 액션에 그 귀신도 순간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사람이 놀란다고 귀신도 깜짝 놀라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귀신은 마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휙 돌아서더니 문을 통과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한동안 침대에 걸터 앉은 채 꼼짝도 못하다가 물도 못 마시고 다시 침대에 기어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더군요. 그 귀신은 마치 아 뭐야 내가 놀래키려고 했는데 짜증나. 이러면서 토라진 것 같아서 괜히 미안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 다음엔 주의할게. 진짜 굴욕이다. 우와 어떡해. 아니 근데 저는 그 유비 씨가 네. 원래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잖아요. 저는 특이하시구나. 자다가 가회도 가끔 저는 네. 지금 하여비 씨를 처음 뵙는 거거든요. 아, 예. 그죠? 우리 네. 처음이죠. 네. 처음 뵀는데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말하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평상시 말할 때도 그러신가 봐요. 화요비 씨는 제가 인정하는 게 네. 진짜 저는 신인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예. 같이 데뷔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설정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초지일관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8년이에요. 8년이구나. 창피하게. 그러니까. 네. 매력 있죠. 굉장히 그 예.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네. 화술이십니다. 화법. 예. 말을 할 때마다 썰렁해지네. 노래로 가래요. 아니 뭐 사연 읽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노래로 가요? 노래로 가요 그냥? 김범수의 가슴에 지는 태양 들어요? 진짜 들어요? 귀신 얘기 같은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진짜 벼랑 김범수 씨 노래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예. 그 사실 저희들은 그 가창력이 약간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 김범수 씨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그걸 거. 또 묶어요.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양심에 손을 얹어봐요. 과대평가 됐지. 아, 절대 그렇지 않으신 것 어떻게든 같습니다. 평가라도 좀 됐으면 좋겠네. 무슨 평가든. 자, 김현경 씨가 조금 전에 좋았어요, 영석 오빠. 노래요? 김범수의 가슴에 지는 태양 진짜 들어요? 이런 멘트 좋았어요. 당당하게 들려요. 그런 여유로움 자연스럽게 들려서 편했어요. 네. 이젠 가르침도 받네. 도장도 찍어줘야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오늘 방송 시작이구나 내가. 좋아요. 또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니까 좋네요. 자 사연 하나 더 소개해보죠. 이번에는 이적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화요비 씨 귀신 본 얘기는 맞아. 진짜 아니에요. 아까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귀신 얘기할까? 네. 네, 귀신 얘기. 궁금해서. 그래. 별건 아니고요. 제가요 일본에 갔을 때요. 일본 아침 비행기 이제 타고서 갔는데요.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가 아카사카라는 동네인데 귀신이 되게 많이 나오는 호텔이었어요. 네. 피모 호텔인데요. 거기 이렇게 갔는데 이제 보통 손님이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 그 메이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청소 아주머니께서 안 오시잖아요. 원래 안 오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랑 코디랑 이렇게 잠깐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낮에 잤는데 서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핏 누가 인기척이 들려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메이드 복장하고 이렇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호텔 측에 물어봤는데 전혀 청소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 시간에는 고객이 들어갔는데 체크인 했는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또 그 MP3 이런 걸 꽂아놓고 갔는데 분명히 이거 홀드 해놔야지 이러고 홀드까지 해놓고 왔는데 막 10번 11번 트랙이 막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막 들렸어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예. 귀신이구나. 그리고 그 호텔에서 또 세 번째로는 복도 끝에 방에 잤을 텐데요. 네. 마침 복도 끝에 방인데 방 현관 거의 앞에 화장실 문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에서 딱 나왔는데 띵동 소리가 나갖고 제가 바로 문 열었어요. 근데 그게 3초도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복도 끝이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꼬리는 보이잖아요. 이게 도마뱀 아니었어? 아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막 다 소리 질렀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아, 근데 단체로 그렇게 귀신을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러게요. 동시에 봤으면 진짜 귀신인가 보다. 그거 알고 봤더니 맞은편 그 묵고 있던 사람이 방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그런 게 창피해. 너무 빠르잖아요. 어. 띵동해서 바로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방에서 뛰어온 만큼 거기선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아니, 뭐, 자리에 뭐 옛날 묘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그러죠. 가위 자주 눌려요? 저는 별로. 저는 그 귀신도 한 번도 본 적이 나 없어요. 근데 네. 그 가위를 눌리니까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은 녹음실에서 와, 봤고, 예. 근데 거기 녹음실에서는 워낙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서울 네. 거기 유명하잖아요. 있긴 있죠, 동네 스튜디오 있는. 자체는. 그 지하에 있던 예. 그 B 스튜디오 있죠. 거기에서 저 말고도 똑같은 귀신을 몇 명이나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나왔는데 이제 뭐 곡 쓸게 빨리 곡을 써줄게 해서 거기서 곡을 쓰고 믹싱하는 동안 곡을 쓰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 드럼 세트 있는 데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 이렇게 확 올 것 같아서 그냥 아닌 척 해야지. 그리고 피아노에서 커피랑 배터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근데 그 걸어 나오는 게 정말 한 얼마 안 멀잖아요. 근데 한 정말 10년을 걸어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나오서 와 소리 질렀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귀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자주 보이는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냐? 무섭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하나 쳐야겠다는 부담이냐? 아니, 미안합니다. 좀 돌아오셨어요. 이제. 이거예요. 예. 돌아오셨어요. 아, 세 번째 사연 좀 예, 제가 소개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진행까지. 예. 임모 씨가 주셨습니다.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전. 제가 그래요. 저도 이 술 좀 마시면은 네. 대리운전을 하고 오는데 네. 저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한테 돈을 좀 많이 드리나 봐요. 술을 먹으면. 네. 그 다음에 항상 지갑에. 차를 찾는데 지하 1층, 2층, 3층 중에 몇 층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그거 찾는데 한 번씩 다 돌아다녀 봐야 네. 되고 그다음에 지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시원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러고. 그런. 근데 전혀 기억은 나지 않으시죠? 자주 끊기는 편이죠. 조심하세요.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전혀 끊기면은 예를 들어서 끊긴다고 하잖아요. 필름이 끊기면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못 드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술을 아예 못 드세요? 예. 아예 잘 드시든가. 예, 그러니까 못 먹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저는 안 하는 두려워서 안 하는 거죠. 술 자체를. 네네네. 나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11시에 이적의 텐텐클럽 이영석 씨 출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의 생생한 뒷이야기 오늘 밤 11시에 기대해주세요. 못 갈지도 몰라요. 못 갈지도 모르니까. 손담비 씨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 지금 그 우리 끝나고 담비가 문제가 아니고. 담비랑 다 같이 하죠. 담비가 문제가 아니래. 상태가 심각한 거네요. 무슨 얘기였어요? 근데 이 차는 이 차를 못 찾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거 경우는? 어떻게 거기 방치돼 있으면 예. 경찰도 못 찾고 뭐 누가 찾겠어요 그걸. 일단 어디였을 것 같아요? 대충 짐작해 보건데. 자기가 항상 좀 자주 갔던 곳들을 무의식적으로 친구네 집이라든가 뭐 어디라든가 이런 데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술을 사랑했던 먹으면.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진환 씨가 차 다른 사람 줘버렸구만 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진명이 뺏기기 전에 일단 차명이부터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분위기가. 바로 대포차 될 네, 대포차 될 수가 네. 있어요. 지금 이거부터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일단 뭐 분신시고를 좀 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네. 빨리 차를 찾으시는 게 올바를 듯 싶습니다. 그래. 자, 오늘 좀 많이 삐걱거렸죠? 아니 근데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저는 되게 이게 PD님하고 이게 작가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오늘 그냥 방송 새로 시작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라.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대체 선배님이 어떻게 되셨길래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셨길래 어떻게 되셨길래. 아니,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약간 오버를 좀 한 건데 근데 좀 뭐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고 예. 잘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네. 뭐 오늘 많이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계속 코너는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네네네.
진짜 유영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화요비 씨의 롱키스 굿나잇 들으면서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장훈, 유영석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첫날 방송 저 유영석 혼자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참 문제도 많고 정신도 없고 그랬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적 씨 어떠셨어요? 저 아주 즐거웠고 저도 간만에 라디오 DJ 한 첫날은 어떻게 2시간 했는지 네.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 베테랑이시라 예,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 어울리지 않는 칭찬인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네, 지금 끝곡이 정재웅 씨 러닝인데 재웅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유영석의 또 다른 발견이었어요. 되게 또 다른 모습이어서 네. 또 보기 좋았고 아마 금방 3, 4부에선 벌써 확 좋아졌잖아요. 오늘 소년 유영석을 만난 것 같아서 시간을 거슬러 굉장히 맞아요.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저도요. 아무튼 그 좋은 말로 그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도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